삼도인 침구 요결은 삼도인 황윤학 선생께서 직접 쓰신 책. 우리들의 영원한 교과서 삼도인 침구 요결. 우리가 삼침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삼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먼저 요결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삼침의학의 우수성을 요결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련한 삼침법 지도교수 양성 프로젝트 삼침 아카데미, 어느덧 제29장 협통문을 우리가 함께 고찰해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협통, 견증, 문자 그대로 바른 쪽 옆구리가 아픈 증, 요법, 폐의 병인지라 태백태운을 보하고 수부오제를 사하라 폐정격.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집다성 삼경주석 협통문에 아주 상세하게 왜 우협통을 폐정격으로 치료할 수 있는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우협통은 또 발생하는가, 아주 상세한 해설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다 열람하신 후에 다시 집다성 삼경주석에서 관련 편 열람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요, 짧게 단신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진도 나갑니다. 0514 회차에서 코비드19의 출구 전략, 즉 코로나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출구 전략, 오미크론, 코로나 감염에 따른 혈전증과 삼침법, 그 회차에서 어쩌면 오미크론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절성 병변 또는 풍토병으로 보다 순화된 그러한 질환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잖아요. 오늘 뉴스, 현재 오미크론 풍토병 초입 단계, 일상회복은 새 안으로 라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식적인 뉴스를 냈어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오미크론 대응책은 풍토병 관리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제가 뭐 점쟁이라서가 아니라 패턴이 그러하더라고요. 패턴이. 그래서 제가 스페인 독감을 예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독감보다는 치명률이 낮고 감기보다는 조금 더 위험한 단계의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초간단 요약으로 복습해 봅니다. 먼저 삼침법 아큐팡처리스트, 줄여서 삼침쟁이라고 제가 부르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유튜브 우리 방송 댓글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쭉 말씀하신 이후에 혹시 백신 3차 접종 후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어혈방 그리고 간중방 2를 써보시기를 권하는 마음으로 댓글 남깁니다 하셨는데, SARS-CoV-2 감염 및 혈전합병증, SARS-CoV-2 감염 및 혈전증 및 허혈성 뇌졸중과 연관성, 코로나19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의 혈전증 예방 및 관리 등등의 논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그 자체로 혈전증이 생긴다. 그리고 그 혈전증이 심각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지난 회차에서 다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를 여기 삼침쟁이님이 댓글로 올려주신 어혈방 간중방 2 예방 및 치료에도 활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미크론 예방 및 치료에는 폐정격을 쓰는데 태백태운의 N극면, 소부오제혈에는 S극면. 그런데 감염이 됐어요. 또는 백신 맞으러 갈 그러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하의 핵을 만져보니까 우둘두둘 림프절 확대가 만져져. 그러면 대장정격, 즉 삼류와 국지의 N극, 양곡과 양계의 S극, 이 두 요법을 같이 써도 되고, 또는 이하의 핵이 두드러지면 폐정격은 빼고 대장정격만 놓으셔도 돼요. 그런데 혈전이 염려되신다며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혈전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 후 혈전이 염려되거나 오미크론 코로나 감염 혈전이 염려된다면 태백과 태연의 N극, 곡지의 S극, 우들두들의 그래도 일단 여기서는 대장정격은 빼고 어혈방, 간중방 또는 폐정격에 곡지혈 S극을 추가하면 어혈방이요 곧 폐정격입니다. 그리고 삼심쟁이님이 댓글로 남기신 것처럼 어혈방 또는 폐정격에 곡지 추가 그리고 간중방 넣으셔도 돼요.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진도 나갑니다. 우협통 29장 협통문은 우협통이 제1증으로 나오죠. 그런데 우협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좌협통을 붙여서 먼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협통 문자 그대로 바른쪽 옆구리가 아픈 증, 좌협통 문자 그대로 왼쪽 옆구리가 아픈 증, 왼쪽 옆구리가 아프면 간정격,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면 폐정격을 제시하셨는데 이거 의과학적인 근거 있습니까? 말씀드렸듯 집대성 삼경 주석 제29장 협통문에 두 개의 증보다 아주 상세하게 논하고 있으니까 방송 다 보신 후에 다시 복습해 보세요. 그리고 삼심의학 총론 폐금경편, 고방요약, 소양병 소시오탕증 참조하시고요. 삼심자요법엔 간정승격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 참조하세요. 먼저 우협통, 좌협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의학 용어 중 좌간우폐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간우폐. 내경의 간생어좌, 폐장어우에서 나온 좌간우폐는 사실 해부생리학적 또는 임상병리학적으로 본 것을 실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은 오른쪽에 많이 치우쳐 있고 폐는 양쪽에 다 있어요. 그런데 내경에서 좌간우폐라고 한 것은 무엇을 보고 한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해부생리학적 구조 그리고 실증적으로 임상병리학을 설명하기 위해 좌간우폐라는 말을 차입한 겁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제 대가리입니다. 제 대가리 금을 이렇게 거요. 고로록게 긋고 명치에 이르러서 사선으로 옆구리로 가요. 그러면 오른쪽의 이 부분은 림파틱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흐릅니다. 독자적으로. 물론 흉관 유미조에서 림프를 공급받아서 오른쪽으로 분포시키는데 오른쪽 이 분야에서만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우측 쇄골화 정맥으로 들어가 정맥혈과 합쳐지죠. 나머지 전체 부분은 좌측 쇄골화 정맥으로 들어갑니다. 독립된 두 개의 순환 코스를 가지고 있어요. 림파틱 시스템의 순환은. 그런데 간의 경우는요. 간 문맥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위, 비장, 췌장, 소장, 대장의 정맥혈을 간에서 모두 억셉트한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간으로 흘러 들어가는 정맥혈이 역류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와 같이 역류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상 크기인 비장이 비대해져요. 커져요. 이것을 가리켜 비장종대라고 합니다. 간에 병변이 생기면 많은 경우 간 문맥이 저체되거나 역류해요. 그래서 비장이 종대해요. 왼쪽 옆구리를 눌러보면 아픕니다. 그게 좌간이에요. 우폐는 우리 몸의 림파틱 시스템은 오른쪽은 명치까지 내려갔다가 오른쪽 사선을 타고 이 부분에서만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우측 쇄골화 정맥으로 그리고 나머지 전체는 왼쪽 쇄골화 정맥으로 들어갑니다. 순환되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과부하가 걸리면 왼쪽이 더 폐각 내에 심각한 데미지를 주겠어요? 오른쪽이 더 데미지를 줄까요? 그렇죠. 좁은 구획 내에서 정체가 되는 게 더 데미지가 크겠지. 삼두위는
이러한 해부 생리학적 구조를 이해하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동영상 보시면서 우측 림프는 우측 폐경 분야에서만 독립적으로 순환된다. 이 부분에서. 그리고 좌측 림프 시스템은 우측을 제외한 전 지역을 순환하다가 좌측 세구라 정맥으로 들어가요. 여기에서 내경에 우폐라는 말이 등장한 거고요. 우측 림프계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면 우측 흉곽과 늑막에 나타나는 병변은 좌측보다 더 강한 통증으로 나타나게 된다. 삼도인은 바로 이와 같은 해부 생리학적 구조를 꿰뚫고 있었기에 우협통은 폐의 병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좌간 우폐에서 우폐란 바로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를 격렬의 눈으로 고찰한 선현들의 예리한 분별력에 따른 인체 친화적 및 과학적 표현인 것이다. 강조드리면서 파키스탄 페시워의 한 3차 진료병원에 내원한 결핵 환자의 특성 및 패턴이라는 미국 국립보건원에 등재된 논문인데요. 여기에 일부 내용을 보면 연구 결과는 폐의 일반적인 관여가 왼쪽 관여보다 환자들 사이에서 더 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남성 환자 54명 중 오른쪽 일방적 관여 환자는 34명, 왼쪽 관여 환자는 20명이었다. 여성의 경우 46명 중 40명의 환자가 오른쪽에서 발생했고 왼쪽 결핵은 6명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폐의 관여는 오른쪽에서 더 흔하다. 그리고 또 다른 논문에 보면 미국의 빌 덕이라는 닥터는 특히 결핵의 권위자였어요. 이 빌 덕의 논문을 근거로 연구진들은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우협통 또는 우측의 폐병변과 관련해서 빌 덕과 폐결핵의 위치, 침상 안정이 치료에 도움이 되었을 수 있는 방법. 결핵 환자가 결핵 요양원 또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빌 덕은 결핵 환자들은 이러한 자세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혈압이 혈류를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혈관에서 혈관 저항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오른쪽 윗부분의 관류가 왼쪽보다 적어야 하므로 양측의 결핵 정도 차이를 설명한다. 보충 설명드리면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오른쪽의 기도가 상측에 있죠. 왼쪽의 기도는 폐포보다 낮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나 결핵균 등등은 기도를 통과해서 오른쪽 폐로 들어가기가 더 쉬운 조건에 있다. 해부학적 구조가. 그런데 오른쪽 림프 흐름이 비정상적이거나 림프질이 붓거나 또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 결핵이 더 많이 발생할 조건이 성립된다. 오른쪽에 호흡기 질환이 더 많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요. 덕의 생리학적 추론은 100년 넘게 결핵에 권장된 치료법인 침상 안정이 실제로 유익한 이유에 대한 최초의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침대 레스트가 아니라 즉 어떤 종류의 침대가 환자 치료에 더 도움이 되느냐, 그 침대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침대에 눕는 자세를 설명합니다. 어떤 종류의 침대 레스트가 아니라 누운 자세여야 했습니다. 위쪽 영역으로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림프 흐름과 산소 장력을 아래쪽 영역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환자는 앙와유나 엎드린 자세로 침대에서 평평해야 했습니다. 즉 침대에 반드시 눕거나 엎드려 눕거나 하는 자세가 결핵 치료에 도움이 된다. 오른쪽의 압력을 서 있는 자세에서는 더더욱 증가시킨다. 따라서 눕는 자세, 반드시 눕는 자세가 결핵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 이것은 곧 오른쪽 림프 흐름에 그 압력이 증가되거나 또 면역력이 약하거나 혈류의 저항을 받는다 하게 되면 더더욱 질병이 악화된다. 실제로 일부 결핵 요양원에서는 환자가 눕고 침대펜을 사용하게 하고
목욕을 하는 등 눕는 행위가 엄격하게 시행되었습니다. 더욱은 승인했을 것이지만 그는 심지어 식사, 목욕 및 배변을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직립 자세의 짧은 기간을 권장하고, 즉 가능하면 결핵 환자는 서 있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말라. 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입증된 오랜 기간 동안 사기와 순응도를 향상시킵니다. 오른쪽에 결핵이 더 많이 생기는 이유는 기도의 생략적 구조가 오른쪽으로 균이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림프 흐름의 오른쪽 압력이 증가할수록 병변이 더 악화된다.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러 안정적인 자세는 눕는 자세여야 한다. 그것은 곧 오른쪽의 림프 흐름을 크게 강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협통 결론입니다. 문자 그대로 바른쪽 옆구리가 아픈 증, 폐의 병인지라 태백태운을 보호하고 소보제를 사하라. 흉막은 일반적으로 매끄럽지만 흉막에 염증이 생기면 흉막 표면이 거칠어지고 자극을 받아 흉막염으로 알려진 상태를 유발합니다. 때때로 폐 주변에 체액이 고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습성 흉막염이라고 합니다. 폐와 내막 사이에 체액이 축적되지 않는 상태를 건성 흉막염이라고 합니다. 결핵성 건성 흉막염으로 정기적인 항결핵 치료를 받은 후에도 10%에서 72%의 환자에서 흉막이 두꺼워지고 석회화가 발생합니다. 흉막 비후 및 석회화는 환자의 호흡 기능 업무 및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방혈액에 보면 소청룡탕증이 나와요. 소청룡탕은 삼출성 흉막염의 제1방이에요. 제일 먼저 권장되는 요법. 결핵성 건성 늑막염은 상한론에서는 주겹 석고탕을 제1방으로 합니다. 주겹 석고탕. 그런데요, 삼도인께서는 우협통, 그것은 폐정격으로 치료해라 라고 하셨지만, 만약에 왼쪽에 건성 늑막염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로 인해서 좌측에 협통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좌협통은 간정격을 써라. 그래서 간정격을 써야 할까요? 아니죠.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내용인가를 들어보면 우리는 청출오람의 반열에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는 겁니다. 우협통, 문자 그대로 바른쪽 옆구리가 아플 때는 폐정격을 쓰는데, 어떠한 경우에 건성 늑막염 그리고 석회화 등의 담이 축적된 흉통, 협통은 좌측통은 우측에, 우측통은 좌측에 폐정격을 적용한다. 왜 좌협통과 우협통을 같이 보여드렸었냐면 오해할까 봐. 좌측의 병은 무조건 간정격, 우측의 병은 즉 폐와 관련해서, 협통과 관련해서 무조건 폐정격이 아니고 우측의 병변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삼두인께서 보시고 이 요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이 말씀엔 우리들에게 아니 그렇다고 좌측의 폐병변을 간정격으로 치료해? 내가 그렇게 가르쳤더냐? 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 다시 읽어드리죠. 건성 늑막염에 석회화 등의 담이 축적된 흉통 또는 결핵성 흉통, 협통은 좌측통은 좌측의 결핵, 우측의 결핵, 좌측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습성 늑막염은 소청룡탕증, 흉막염에 따른 흉통, 즉 습성 늑막염, 흉막염에 따른 흉통, 협통은 좌측통은 우측에, 우측통은 좌측에 폐승격을 적용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폐정격, 대장정격을 같이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즉 흉곽에 폐액이 많이 쌓이니까 폐를 쪼그라뜨리잖아요. 그러면 폐는 건조해지죠. 그러니까 폐정격. 그런데 그 습은 누가 수거합니까? 그렇죠, 림파틱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폐가 쪼그라든 상태에서 체액이 쌓여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폐승격이 아니고 대장정격, 폐정격을 같이 넣는 겁니다. 그러면 우협통 여기서 마치고 다음 좌협통, 문자 그대로 왼쪽 옆구리가 아픈 증, 요법 간의 병인지라 음곡국천을 보하고 경고중봉을 서하러 간정격, 좌간 우폐를 통해서 나 무슨 메커니즘인지 이야기해서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좌협통을 왜 간정격으로 치료하는가?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